한국 시간 새벽 4시에 열리게 된 이정후의 올 시즌 67번째 출전 경기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콜로라도 로키스 덴버의 날씨가 31도까지 오르면서 상당히 더운 날씨 속에 이정후가 경기되었습니다. 이정후는 로키스와의 두 경기를 치르면서 모두 안타를 치고 있고 특히 그 안타는 모두 3루타였고 모두 득점까지 연결되면서 샌프란시스코의 연승을 돌 수 있었습니다. 이정후는 메이저 리그 데뷔 후에 콜로라도 원정 경기를 4경기째 출전하는데 모두 안타를 쳐내면서 양키 스타디움에서 좋은 타격을 보인 것과 맞먹을 정도로 쿠어스 필드도 잘 맞습니다. 뭐 그렇다고 이정후가 로키스로 가면 좋겠다. 그럴 리 없죠. 로키스는 현재 메이저 리그 역사상 최다패를 기록할 조짐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승률이 2할이 안 되는데 지금부터 남은 경기 3마을 넘기지 못하면 정말 메이저 리그 불명의 기록을 남기게 되는 상황입니다. 콜로라도의 지역 언론에서는 로키스의 경기를 태양을 정면으로 보는 것과 같은 경기라고 빚기도 했다고 합니다. 도저히 볼 수 없는 경기라는 거죠.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긴 한데 샌프란시스코 입장에서는 매우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현재 7연승을 질주하면서 1위 나저스와 반게임 차로 따라붙어 있고 이번 경기로 공동 1위가 될 확률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이정후는 타율이 2할 7푼 4위로 그래도 내셔널 리그 타율 22건 근처에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메이저 리그 절반을 치르지 않은 상황에서 내셔널 리그 3할 타자는 6명밖에 없는 상황인데 4월에 이정후의 활약으로는 이 대열에 오를 수 있을 것 같은 기대감이 폭발했었는데요. 메이저 리그 데뷔 1년차 같은 이정후는 아직 거기까지 오르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이정후는 외야수 기준으로 메이저 리그 전체에서 12위 정도의 활약성을 보여주고 있고 여전히 팀에서도 중심 타선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이번 로키스전에서 한 번으로 부름받으면서 한 번부터 4번까지 팀 상황에 맞춰서 골고루 순번이 바뀌고 있으니 다 이정후는 로키스와의 마지막 경기에서도 1번 타자로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6월 들어서 성구안이 살아나면서 본래 또 늘어나고 있는 이정후인데요. 이정후가 상대할 투수는 우투수 센자텔라입니다. 97마 이상의 빠른 볼도 구사하고 퀄리티 스타트도 종종 봤었던 것 같은데 투수들의 무덤 쿠어스 필드라서 더 기록이 안 좋을 뿐 경계를 해야 하는 투수였습니다. 궁금한 건 이정후가 이번 경기에 5번 이상 타석에 오를 수 있을까였습니다. 투수들의 무덤인 만큼 점수가 많이 나면 5번 이상도 타석에 서게 되니까요. 전날 샌프라이스는 정말 오랜만에 두 자릿수 득점을 하게 되었습니다. 30일 만에 10득점을 한 겁니다. 경기가 시작되고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는 기대대로 2회 만에 4득점을 올리면서 승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6번 야스트렘스키부터 선두 타자로 안타를 치고 나가면서 2득점을 했고 이정후까지 타석이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원아웃 주자는 3루 이럴 때는 2구 만에 타격을 하면서 1루 땅볼로 아웃되었던 이정후였는데요. 2구 모두 라인에 걸친 패스트볼이었습니다. 주자 3루 상황에서 이정후는 초구 79만 1 커브볼을 그대로 지켜봤는데 몸쪽 상단에 걸친 스트라이크이었습니다. 상대 투수가의 때와 다르게 변화우로 이정후를 상대했는데요. 이정후가 자칫 투수에게 끌려갈 수 있겠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2구째 산자텔라는 또 다른 변화구 체인지업을 선택했고 이정후가 더 어려워하는 바깥쪽 라인에 걸친 공을 던졌는데 이정후의 방망이가 나오면서 타격을 했고 중견수 방면으로 떴습니다. 메이저 리그에서 최고의 중견수 수비를 보여주고 있는 도일이 쫓아가서 캐치해보려고 했지만 글럽에 맞고 떨어지면서 안타를 기록한 이정후 내 3루 주자가 들어오면서 타점을 올린 이정후였습니다. 그리고 이정후가 2루에 안착해 있을 때 람모스의 안타로 홈까지 들어오면서 3경기 연속 득점에 성공하는 이정후였습니다. 콜로라도전에서만 벌써 5번째 득점을 올린 것입니다. 이정후는 4회 선두 타자로 나섰지만 4구째 패스트볼에 반응하면서 3번째 타석은 안타를 치지 못했습니다. 4회 자이언츠의 선발 투수 버드송이 2실점을 하긴 했지만 5회의 점수를 더 벌려버리는 3점 홈런이 나오면서 7대2 스코어가 되었습니다. 이번 경기도 10득점 이상이 나올 분위기죠. 새벽의 응원이라서 그런지 2할 3푼대의 팀 타율은 팀이 그렇게 위력적인 팀이라고 보이진 않는데 아니 5회 7득점이나 된 게 오히려 신기했습니다.
이정후는 6회에 또 주자 없이 선두 타자로 나서게 되었습니다. 뭔가 좀 싱겁죠. 투수는 이미 교체가 되었는데 이정후는 초구 92마일 싱커를 그냥 지켜봤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매 타석마다 초구를 그냥 지켜보면서 불리하게 시작을 했는데요. 3구의 바깥쪽 존에 들어온 체인지업을 타격했는데 타구 속도는 102마일이 나왔지만 유격수 정면으로 가면서 아웃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정후는 어느새 타석을 소화했고 아쉬운 건 안타를 한 개밖에 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팀의 10득점 중에 왠지 이정후가 멀티했을 것 같은데 기록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팀의 시안타 중에 한 개만이 이정후의 안타였습니다. 아무래도 다음 경기가 정말 중요한 라이벌 다저스와의 원정 경기로 치열한 1위 다툼을 해야 하는 만큼 좋은 타격감을 가지고 야마모토를 상대할 텐데요. 콜로라도 로키스는 6회에 샌프란시스코를 압박하면서 쫓아왔습니다. 93마일짜리 홈런이 나오기도 하고 7회에도 2득점을 하면서 7대5까지 추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콜로라도 포기하지 않고 필승조 투수들까지 대기를 시켰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저한 불펜 밀러가 투입이 돼서 그나마 불을 끄게 되었습니다. 콜로라도가 본래 이렇게까지 못하는 팀은 절대 아닙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5승이 콜로라도에 있을 때의 팀은 와일드카드 결정전까지 오르기도 했던 팀입니다. 두 경기 연속으로 샌프란시스코가 힘겹게 역전승을 거뒀는데 설마 반대 상황으로 가진 않겠죠. 샌프란시스코 투수진은 메이저 리그 상위권에 올라 있고 불펜도 어느 정도 안정적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예상되지 않았습니다. 이정후는 8회에 원아웃도 주자 없는 상황에서 타석했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죠. 5번째 타석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4타수 1안타로 조금은 아쉬운데요. 멀티히트만이 새벽 응원을 위로할 수 있는 상황. 상대 투수는 바뀐 불펜 투수로 97마 이상을 던지는 투수였습니다. 이정후에게 초구는 황당할 정도로 바깥쪽으로 빠지면서 이정후를 의식하고 피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2구째에도 낮은 공으로 스윙을 유도했지만 이정후의 방망에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제3구째 어쩔 수 없이 정면 승부를 할 수밖에 없는 만큼 기회라고 봤는데 실제로 가운데로 들어오는 공을 이정후는 또 지켜봤습니다. 오늘따라 좋은 공에 반응을 하지 않는 이정후였는데요. 3앤1까지 된 상황에서 이정후는 아무래도 멀티안타를 노린 듯 적극적으로 스윙을 했는데 풀카운트 상황에서 결국 투수는 이정후에게 정면 승부를 못하면서 볼넷으로 출루하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위안은 이정후가 이 경기 멀티 출루를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정후가 출루한 이후에 쿠어스필드가 조금 어수선했습니다. 경기 막판인데 비가 내리면서 관중들이 떠나고 있었죠. 급기야 이어진 아다메스 라모스가 삼진을 당하면서 순식간에 이닝이 종료되면서 이정후는 추가 득점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경기는 이대로 끝이 날 줄 알았습니다. 거의 마음 놓은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점점 이상 기류가 보이는 겁니다. 마머리 투수의 볼넷과 이어진 수비 실책들. 진짜 저 라모스 진짜 로드리게스는 압박을 경지 못하고 실점해버리면서 한 점 차까지 쫓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투아웃 주자 만루 상황에서 아니 통안에 2타점 적시타가 터지면서 샌프란시스코가 꼴찌 팀에게 극적인 역전패를 당해버렸습니다. 진짜 잠이 다 깨는데 너무 황당해서 말도 안 나오네. 진짜 다저스 응원하고 싶어지는 경기였습니다. 새벽 3시부터 이 경기 응원했건만 참담합니다.